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메라 주식의 송장 6월 14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해서 모닝 브리핑도 업로딩 못했고 어제 주간 정리를 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감 브리핑은 조금 늦은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정리를 한번 진행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6월 14일 이시메라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였고 어제 지방선거는 시장 예상대로 한쪽에 앞선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의 파도가 한꺼번에 좀 영향권을 좀 줬어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 외국인들이 2분기 내내 약간 하방 포지션 부분들을 일단 설정을 좀 해놓고 계속 장중에 변동성 부분을 리딩했는데 일단 3개월 만에 동시만기를 통해서 수익권을 일단 챙겨놨다라는 부분하고 삼성전자가 2% 정도, 2.4% 정도 하락 부분이 나왔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액분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도가 상당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삼성전자를 전에는 너무 비쌌기 때문에 사지 못했던 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셔가지고 어떠냐, 전망이 어떨 것 같으냐. 최근에도 보면 삼성전자하고 삼성엔지니어링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예전에 대학교 때 선배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이 더 없습니다. 약간 개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종목, 물론 삼성전자라는 반도체 쪽 실적이 좋은 건 사실이고 D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3D 랜드 그 다음에 향후 시스템 반도체 쪽의 확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됐을 때 더 기폭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죠. 종목군들 시장에서 박스권이 진행될 때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뛰었다가 다시 뛰려면 좀 쉬어주는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죠. 박스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3, 4분기, 그 다음에 4, 4분기 최대 실적 부분들을 업로딩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이상의 실적 퍼포먼스가 나오기가 아직까지는 좀 걸리죠. 특히 D램 쪽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비메모리 쪽 이걸 삼성전자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적인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부분들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그런 측면에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말 정도에 이제 삼성그룹이 어떻게 어떤 전략 부분들을 진행할 것인지 어디에 핵심을 키워드를 가져갈 것인지 IM 사업 부분만 아니라 모바일 쪽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전략 회의 부분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용주 쪽에서는 거기에 연관되는 종목분들의 단기 모멘텀 부분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제 FMC 회의가 끝났죠. FMC에서 나스닥이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러시아 리천도 신고가 돌파 파동 부분이 나왔고 25bp 금리 인상 부분들 하면서 하반기에 올해 4번의 인상 가능성을 파월 연준의장이 코멘트를 좀 했죠. 그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시장에서 금리 실업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 부분들은 유가가 75달러 선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나왔던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초반에 금리 인상 부분들 진행하고 추가 인상 가능성 어차피 올해는 3번 정도는 기본 컨셉 부분들 좀 받아놨기 때문에 하반기 한 번 정도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저는 그래도 4번은 좀 부담스럽다. 3번 정도로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 이제 남아있는 불확실성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FMC도 마찬가지고 북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 계획표를 설정을 했고 계획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FMC 북미 정상회담 부분은 이제 다음에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면서 거기다 스케줄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했다는 변동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까지 상승에 대해서 다음에 일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있죠. 고위급 회담을 통해 가지고 진전을 시키는 내용에 따라서 다시 반등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는 그 월드컵이 있죠. 다음 주 월드컵 하면서 이제 한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전체 지수 부분에서 현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이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금리 인상 속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인데, 남아있는 불확실성 세 가지를 이번 주에 다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가 22 통화정책 회의입니다. 22 통화정책 회의가 내일 모레 22 통화정책 회의, 그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그러니까 이거죠. 달러가 22에서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할 건데, 이걸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 것인지, 일본도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책 전환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지금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가지보다 FMC급으로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걸 하나 꼽으라 하면 이거죠. 우리가 이제 2월달부터 현재 6월달까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계속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고, 박스권에 이 박스권을 만들었던 가장 큰 내용은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이죠. 자, 금리 인상은 이제 이미 불확실성 부분들이 해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이 20이라든지 BOJ에서 통화 정책 부분들을 뭐 금리 인상처럼 가속화하는지, 이걸 눈치 보기 부분들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그 백악관에서 백악관에서 JTE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의회 쪽에서 초당 법안 부분들을 발의를 하면서 이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됐었죠. 내일입니다. 6월 15일 전후에 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이제 결정이 돼요. JT뿐만 아니라.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세 가지의 불확실성이 이번 주 후반에 남아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이걸 이용해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통해서 차익공 부분들을 걷어놨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결정돼야지만 하반기에 정책적인 틀, 특히 금리 인상의 정책적인 틀 부분들이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느냐, 아니면 뒤로 더 끌고 가면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분기점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전체 지수도 보면 1.8%, 1.7% 정도의 전후의 하락 부분이 나왔고, 대만은 1.4%, 상해 종합은 그 무역 분쟁 관련된 영향권이 있지만 지금의 최근 저점에서 저가매수 부분들이 일부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 부분이 나오고,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다 보니까 종가상에 약간 변동폭이 컸어요. 특히 눈에 확 띄었던 종목군이 하나가 뭐냐면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동시호가 전에 36만 4천원 정도 있는데, 동시호가 때 36만 9,500원으로 양봉으로,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뀌었어요.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 부분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변동폭 부분들, 금리 인상은 어차피 여러분한테 이런 기조 부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인상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왜?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 부분들이고, 그로 인해서 이 달러가 최근 강세에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 쪽으로 간다고 하면 강세로 갈 것 같죠. 근데 약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신국들, 조금 몸이 안 좋은 국가들, 아르헨티나든지 그 다음에 뭐 터키, 그 다음에 브라질, 이런 쪽에서 약간 불협화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체력이 좋은 국가와 체력이 나쁜 국가는 선별되면서 체력이 좋은 국가들은 더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요건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 개별 기업도 실적이 좋은 회사와 실적이 나쁜 회사가 주가가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FMC 회의는 일단 끝났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끝났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변동폭 자체가 조금 더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홍콩 H 지수라든지 코스피 상해 지수가 그래도 대만은 한 1% 정도 하락 부분들이 나왔는데, 홍콩과 상해 종합 지수가 그래도 다른 지수 대비 견고한 흐름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자 2월달부터 6월달까지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무역 전쟁 관련된 부분들 있죠. 금리 인상을 진행됐으니까 하나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보다 이제 이걸로 통해 가지고 그 약세 국가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 이게 첫 번째 이 2월달 중후반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부분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게 해결이 잘 되면 나머지 건 또 순탄하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어제 오늘 방송 부분들을 조금 많이 올리지 못해드려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녁에 조금 더 쉬면서 체력을 빨리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6월 14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